마을에 공부할 공간이 없어 다른 마을에 있는 도서관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간다. 맞습니다.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 쌍둥이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아들 쌍둥이 둘 형제가 희한해. 누가 형이죠? 제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고. 기분 좋지요. 서울도 아무나 들어간 줄 아니게요. 나도 서울 사다 왔는데. 머리가 천재고 정말로 영준아 학원도 안 다니고. 꼭 닮은 겉모습 때문에 늘 관심을 받아왔던 두 사람. 서울대학교에 나란히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쌍둥이를 향한 관심은 더욱 커진 듯하다. 그때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그게 좋긴 한데 같이 지나다닐 때마다 막 신기하게 여기시는 그런 관심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관심들도 다 좋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입시가 끝났지만 친구들과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지창군과 민창군. 그런데 보고 있는 문제집도 손에 쥔 연필도 똑같다. 생김새뿐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까지 똑 닮은 쌍둥이가 친구들은 신기하다. 보통 쌍둥이들은 쌍둥이라도 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창이 민창이는 쌍둥이라도 좀 유별을 한 쌍둥이라서 좀 서로 같이 하는 것도 많고. 민창이가 자거나 이러면 지창이가 너 왜 자냐, 자지 마라 이렇게 깨워주고, 뭐 지창이가 또 피곤해하면 민창이가 또 일어나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둘이 좀 서로를 감시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좀 이런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제일 친한 친구보다도 쌍둥이라는 건 더 혈연 관계이기도 하고 제일 터놓을 수 있는 제일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언제든 함께 놀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학교에 다니고부터는 전교 1, 2등을 다투며 선의의 경쟁자로 서로를 의식했던 쌍둥이 형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받았던 상장을 꺼내보며 3년간의 고교 생활을 정리해보는 지창군과 민창군. 이때 네가 더 잘했었네. 이때도 네. 당연하다는 듯이. 야, 이때 내가 1등 했으니까 니보다 더 잘했었네. 정말 부문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그거지. 여기에 성적 우수상에 그 이름을 올리면 기분이 좋기는 한데 뭐 일단 저희도 막 누가 1등 했다 2등 하면 좀 신경 쓰이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서로 잘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다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막 응원해주고 그렇죠. 겉모습만 똑같은 쌍둥이가 아니다. 하루 24시간 같이 움직이고 무엇이든 함께 기획하고 공부하는 별난 쌍둥이 형제. 그들의 특별한 공부법을 살펴보기 위해 지창군과 민창군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고교 3년 내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일정했다는 쌍둥이 형제. 새벽 5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깨운다.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 앉는 지창군과 민창군. 같이 무엇을 하나 지켜봤더니 EBS 인터넷 강의를 고른다. 그럼 몇 강이지? 오늘 26강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EBS 인터넷 강의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쌍둥이에게 수업을 보충해주는 유일한 과외 공부이기도 하다. 해서 바로 이 공간의 성질이 바뀐답니다. 일단 아침에 들으면 일단 새벽이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면 또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비슷하게 그런 하는 편이라서 아침에 자주 들어요. 밤에는 별로 안 듣고. 그와 같은 형태로 철가루가 이렇게 매일 아침 함께 앉아 45분 동안 인터넷 강의를 시청한다. 인터넷 강의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지창군과 민창군. 맞죠? 122쪽. 122. 단순히 마주 앉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아침 시간에는 주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쌍둥이 형제는 문제집과 문제를 푸는 양도 똑같이 맞추어 공부한다. 일단 인강 듣고 나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전날 한 거를 복습하는데 그 복습하는 범위가 다 일정하게 똑같아요. 그렇게 속도가 달라서 먼저 누가 다 풀면 그 애가 먼저 나간 애가 먼저 씻거나 뭐 밥을 먹고 그때 동안 아직 덜 푼 애는 그걸 빨리빨리 풀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보충하고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단어장을 보며 영어 단어를 외우는 민창군. 민창군이 먼저 외운 단어를 지창군도 똑같이 외운다. 어디고? 오늘 49에서 50 같은데 뭐 보통 뭐 일단 저희가 같이 딱딱 맞춰서 하는 걸 좀 공부할 때 그런 걸 좀 추구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이유는 일단 같이 하면 또 그 모르는 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왔던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에는 일단 사람이 2명이다 보니까 또 지식도 2배란 말이에요. 그럼 복습 효과도 엄청나고 일단 지식의 양도 다 2배가 되니까 함께 공부하면 그런 식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동일한 문제집이 2권씩 필요한 쌍둥이 형제. 책가방도 혼자 챙기는 법이 없다. 뭐 챙길래? 오늘 화투 들었으니까 화투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지우가 또 같이 있대. 지우가 있어. 짱 챙겼나? 교과서를 다 챙긴 후 또 다른 가방을 꺼내는 민창군. 지창군도 자신의 가방을 꺼내 의논을 하며 같은 문제집을 챙긴다. 뭐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으니까 수학은 내일 하자. 그래 됐다. 그런데 문제집을 챙겨 넣은 가방도 색깔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다. 일단 저희는 이걸 중학교 때부터 써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6년 정도 돼서 일단 이걸로 해야 뭐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계속 쭉 써왔으니까 뭐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형의 산물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낡은 가방 속엔 지창군과 민창군이 성실하게 공부해온 시간이 담겨 있다. 동해안 어촌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후포고등학교. 전교생 300여 명 규모의 작은 학교지만 배움에 대한 열기는 뜨겁다. 3년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쌍둥이 형제. 수업을 듣는 태도가 눈에 띈다.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기 위해 애쓰는 2사람. 단순히 교재에 빈칸을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기 내용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 집중한다. 그럼 나머지 그림도 다 따라 그리실 수 있죠?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는 쌍둥이 형제. 각자 자신이 필기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복습한다. 필기 좀 보자. 빠진 거 있나 좀 보게. 같은 수업을 들어도 필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이때 서로의 필기를 보며 자신이 놓친 부분이나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핀다. 이렇게 서로의 필기를 옮겨 적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노트 필기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걸 열심히 하려고 했죠. 네,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다 선생님 말씀한 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필기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각자 다른 색깔의 펜으로 수업 내용을 필기한 두 사람. 지창군의 필기를 민창군이 옮겨 적고 민창군의 필기는 지창군이 옮겨 적었다.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다 보니 수업 내용은 2배로 풍성해지고 복습의 효과도 더해졌다. 학교 자습실에서도 마주보고 공부하는 형제. 오늘 뭐부터 할래? 지우가 먼저. 지창군과 민창군은 한 문제씩 풀고 의논하며 정답을 도출하는데 보통 문제를 풀 때 한꺼번에 여러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다. 같은 문제를 동시에 푸는데 정답이 쉽게 찾아지는 경우는 의논하지 않고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간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거나 정답이 헷갈리는 경우 또는 서로가 생각한 정답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의논의 절차를 거친다. 몇 번 했어? 그냥 5번 했는데 3번이지. 전형력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동쪽하고 서쪽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적도니까 여긴 남반구잖아. 아 맞네, 남반구네. 토론한 후에 하나의 정답을 고른다. 이제 다음 문제 풀자. 일단 한 문제씩 하고 한 문제씩 풀이하는 게 언뜻 보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모르는 게 생기면 물을 수 있어서 그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라도. 쌍둥이 형제는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야, 내 기억을 답했는데 답이 없어. 나 디귿했는데 답 없는데. 니네 디귿했어. 니은하고 리은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니 기억은 왜 맞다고 했어? 기억은 충의 위치니까 충의 위치에서는 역행을 하니까 역행에서는 적경이 감소하는 게 맞지. 아닌데 증가인데 적경 증가인데. 해설지 좀 찾아봐야겠다. 머리를 맞대어도 정답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해설지를 보고 답을 확인한다. 아니 봐라, 역행하면 적경 감소 맞네. 아 맞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가자.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 하나의 문제를 파고든다. 이때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한 문제 풀고 의논하는 방법은 특정 과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쌍둥이 형제는 전 과목을 의논하며 공부했다.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풀고 또 한꺼번에 풀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일단 다 풀고 났을 때 딱 문제를 한 문제 풀면 의문점이 생겼는데 또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앞에서 생겼던 의문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한 문제씩 하고 한 문제씩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더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쪽지로 좀 만들자. 그럼 닌 그거 만들어라. 난 어려웠던 개념 적어놓을게. 공부를 하다가 다시 봐야 할 것 같은 중요한 개념이나 문제가 있으면 쪽지로 만든다. 각자 만든 쪽지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쪽지 상자다. 아, 이건 저희가 쪽지를 만들었을 때 넣어놓는 쪽지통인데요. 이건 쪽지 만들고 한번 보고 바로 버리면 아까우니까 과목별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보고 싶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 놓고 보는 편이에요. 쪽지를 만들 때는 과목별로 규칙을 정해놓았다. 과학 과목의 경우 개념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고 수학의 경우 풀이가 어려운 높은 배점의 문제를 주로 적었다. 영어는
독해를 하다가 나오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적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쪽지를 꺼내보며 공부를 한 두 사람. 각자 쪽지를 읽는 것으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다. 쪽지를 교환해서 그 내용을 공유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등하교를 하며 이동할 때에도 쌍둥이 형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같은 책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어머니는 익숙하다. 차 안에서는 눈도 많이 나빠지고 해서 좀 쉬었으면 좋은데 항상 뭐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안쓰러워도 그냥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냥. 54. 같은 내용을 한번 훑어본 후 서로에게 질문할 준비를 시작한다. 여기 돼 있네. 50. 그럼 뭐가 더 증기압력이 높겠노? 농도가 낮은 게 더 증발이 더 잘 되니까 증기압력이 더 높겠지. 주로 질문하는 건 개념을 확인하거나 상기시켜 주는 건데 저는 답만 던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들으면서 저도 상기시키면서 같이 복습하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더 증발 속도가 느리지. 용질이 용매에 들어가면 증발되는 면적을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증발이 느려질 수도 있고 또 용질이 들어가면 질문을 한 사람도 답을 같이 떠올리며 듣는데 그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계속해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점 내리면 거의 몰랄 농도랑 관련이 있나? 응, 그렇지. 하지만 둘이서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하는데 쌍둥이 형제는 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학생으로 소문이 나 있다.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왜 답인 것 같은데? 여기 이 내용에서 쉽지 않음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등하등선해버렸다.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진다는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어느 방향으로 질문을 할 때에도 둘이 항상 함께 오는 이유가 있다. 만약에 혼자 갔다면 자기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한 명한테 가르쳐 줄 때 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함께 둘이서 가면 또 듣는 것도 두 명이니까 뭐 지식도 두 배니까 더 많이 도움이 되죠. 선생님하고 항상 그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지요. 그 얘들은 1학년 때부터 가르쳐 왔는데 한 번도 나태하거나 좀 안다고 해서 좀 교만하거나 그런 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여금 쏙 빠지게 하는 그런 아이예요. 쌍둥이 형제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서로를 이끌어주려는 마음에 있다. 하나 좀 물어볼게. 뭔데? 자, 바래. 여기 보면 여기에서 검은색 행성에서 이렇게 검은색 행성 여기까지 올 때 시간이라 여기에서 이 하얀색 행성에서 이렇게 올 때까지 시간이라 같나 이게? 같지 않나? 같다고. 그래서 잠깐만 여기 보면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이라고 돼 있어. 야, 같은 면적이니까 같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같은 문제를 풀어도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쌍둥이. 한 사람도 문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자극하기도 한다. 아, 맞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보라고 좀. 근데 저희는 평소에 경쟁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게임에서도 경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하지만 뭐 공부 관련해서는 뭐 서로 뭐 이기자는 뭐 그런 경쟁은 아니더라도 서로 같이 하니까 함께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도움을 많이 주면서 더 서로 이끌어가면서 서로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쌍둥이 공부법을 정리해보자. 먼저 공부하는 시간과 내용을 공유한다. 공유한 내용은 질문을 통해 복습하며 확인한다. 그리고
서로를 선의의 경쟁자로 여기며 이끌어주려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쌍둥이 공부법이 보통의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이 혼자 공부하는 거가 잘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자신 없었는 친구들은 누군가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게 자신과 마음에 맞는 친구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 더불어 공부하면은 그렇게 실천력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도 될 수 있고, 근데 전제 조건은 일단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공통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 장점들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